그 명상과 코칭은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겹치는 부분은 그 바로 그 인간에 대한 철학이 아닐까, 존재에 대한 철학, 인간에 대한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 그것이 코칭과 명상에서 그 공유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까 맑은물님께서 그 공유해 주셨던 코칭의 철학에서 인간은 그 무한한 자원이 있고 내면에 해답이 있고 전인적인 존재이고 그러한 부분이 그 명상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또 명상에서는 그것을 그 인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경험으로 떨림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좀 그 잘 나타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명상에서 보통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내면의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 모든 게 좀 그 간단하게 하면 조금은 너무 생략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루는 외부 세계가 있고 이 그 동그라미 안을 우리 존재라고 한다면 바깥은 좀 거친 에너지, 거친 존재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섬세한 에너지, 섬세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거친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더 안에 섬세한 차원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모으는 방식은 전통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에 향하는 지점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향해 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가는 명상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그 가장 중심을 향하는 명상도 있지만 결국은 향하는 지점은 같다는 거. 그래서 차근차근 그 이제 점수, 점호라고 하는 차근차근 하는 명상에서는 이제 몸부터 알아차리고 그 몸보다 조금 더 섬세한 생각, 느낌, 이런 것들 알아차리고 그 밑에 있는 더 섬세한 무의식, 경향성, 의지 이런 거 알아차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는 곧바로 들어가는 명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곧장 가장 내면의 중심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향하는 지점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하고 섬세한 차원에 있는 내면의 지혜, 에너지, 선함, 빛, 사랑, 그것과 만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상마다 다 혹은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은 뭐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수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아트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내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을 향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가 계통, 명상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의 그 에너지 차원을 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명상에서는 이 지혜 차원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이제 힌두 요가 계통의 명상에서는 그것이 가진 빛 혹은 사랑, 이 차원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것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 중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것이지 결국은 이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만히 보면 이거 그 코칭의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에너지 차원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가 되고 지혜 차원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 우리 안엔 해답이 있다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내면에 있는 이 중심은 이것이 결국 들어가다 보면 우리 내면 각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다른 존재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개별화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이구나, 연결된 현상이구나. 예,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전한 존재라는 것. 내가 가진 물질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온전함의, 명상에서 온전함의 의미죠. 우리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존재임을 머리뿐만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로 우리 존재 전체의 떨림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 명상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어떤 언어들을 써야 될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때 이제 명료하게 아까 말건물님이 공유해 주신 열린 질문, 중립적 언어, 또 고객의 언어들, 경험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내려놓은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명료하게 코칭 스킬과 프로세스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가진 공통점은 결국은 고객의 상태를 외부 세계로 향해 있던 그 마음을 점점 더 안쪽으로 거칠고 바깥으로 향해 있던 그 마음의 방향을 내면 안쪽에 섬세하고 또 그 안쪽에 가장 빛나는 본성을 향해서 향하도록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명상의 방향성을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코칭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한 방향성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칭이 잘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명상의 그런 상태랑 점점 더 고객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호흡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고 빨랐다가 점점 내가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고 반응을 했을 때 고객이 생각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예, 호흡도 느려지고 예, 이렇게 느껴지는 그 에너지들이 거친 차원에서 섬세한 차원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서 이분이 지금 그 명상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코칭의 결과들이 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음, 예, 없으시면 예.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은 예, 코칭은 이제 수평적 파트너십이라는 것. 명상은 3,000년 넘게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그 전달 방식이 대체로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그 종교적 그 틀 속에서
지도자와 리더와 팔로워, 그러니까 그 어떤 수직적 체계 속에서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또 일대 다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이때까지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칭은 어, 고객과 내가 전혀 그 위계의 어떤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존재라는 입장에서 협력해 가는 것, 나란히 협력해 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명상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드물었던 혹은 없었던 그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것. 물론 명상에서 간화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스승이 제자를 면밀히 관찰하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화두를 줘서 일깨워 주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또 그 예외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일대 다의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코칭은 또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예,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코칭이 가진 그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그 명상이 가진 또 특징은 주로 코칭이 언어를 통해서 그 인지와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명상은 그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 너머의 세계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 밑에 있는 느낌, 감각, 경향성, 의식, 에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있는 본성에 이르기까지 어, 그, 어, 그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대상들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언어 너머의 세계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물론 코칭에서도 점점 코칭이 깊어지면 아까 에너지 경청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언어 외 쪽으로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봤을 때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명상도 대화를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은 상대 외부에 있는 상대와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내면 대화가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코칭은 물론 그 좋은 코칭은 코칭 세션이 끝나고도 계속 그 코칭의 상태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코칭이지만 주된 것은 그 대화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반면에 명상은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예, 명상의 상태가 됩니다. 예, 숨 쉬는 모든 순간 내가 숨을 들숨과 날숨을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흐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어떤 범위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명상은 조금 코칭과는 그런 다른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지점들이 굉장히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해주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공통점으로 보자면 따뜻한 주의를 내면으로 기울이면 명상이 되고 내 앞에 다른 존재에게 기울이면 그것은 코칭이 되고요. 그래서 명상은 셀프 코칭이라고 할 수 있고 코칭은 대화를 통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이 코칭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명상이 3,000년 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직적, 집단적 전달 방식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MZ 세대들 보면 새로운 이런 그 위계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세대들 점점 인류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수직적이고 집단적인 전달 방식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있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의 전달 방식,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맞는 것이 코칭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계, 파트너십, 1대1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명상이 코칭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상의 깊은 지혜를 일상의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코칭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이제 10년, 20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뵙고 또 이렇게 도반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명상은 정말 깊으신데 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그 명상의 지혜를 활용하는 거에선 조금 그 힘들어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 생활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일하는 데서는 또 힘들다거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만나면 언제 다시 산에 들어가지? 언제 또 그 너무 이 그 속세가 힘들어서 항상 이 그 명상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명상의 깊은 지혜를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가 있지만 그것을 220볼트나 110볼트로 변환하지 않으면 그 전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 아주 깊은 그 지혜를 일상으로 바꾸는 데는 좀 그런 변압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코칭이 그런 변압기 역할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분들 뵈면 정말 그 관계도 너무 훌륭하시고 가족과의 관계, 혹은 일을 하실 때도 너무 그 아주 그 다른 분들과 같이 하면서도 자기 전문성을 하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코치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코칭이 정말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데는 굉장한 그 파워를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상의 그림자가 좀 있습니다. 빛이 굉장히 강하지만 강한 빛만큼 그림자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요즘은 한창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만 논문들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명상의 그런 그림자에 대해서도 요즘은 논문들이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피리추얼 바이패스라고 해서 영적 우회.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했지만 일상에서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고를 원래 버리는 건데 명상을 하다 보면 교묘하게 또 에고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혼자 하게 되면 그 못 보는 지점들이 조금은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 자기 등을 자기가 볼 수 없듯이 그럴 때는 거울을 두 개 놓으면 이렇게 자기 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치가 있으면 파트너가 있으면 내가 못 보는 지점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가진 여러 그 부작용들을 그 코칭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명상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명상 코칭 물론 하지만 명상 코칭이 아닌 그냥 그 코칭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비대해진 에고가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내 앞에 있는 분의 그런 작은 문제도 내가 이렇게 해결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 명상하면서 내가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한 게 참 보잘것없구나. 항상 그 명상을 하면서 뭔가 얻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코칭을 하면서 겸손해지는.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이 또 코칭을 하면 굉장히 그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칭에서 명상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코치가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미국에서 심리치료에서 지금은 마인드풀니스를 굉장히 그 많이 접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게 그 심리치료에서 그 디스턴싱, 거리두기랑 디센터링, 그러니까 탈중심화라는 게
고객 이제 그 심리 치료를 받는 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미리 없었어요. 그 방법이.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 이게 정말 그 디센터링, 디스턴싱의 훈련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마인드풀니스를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칭에서도 코칭 프레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또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내 앞에 고객이 온전한 존재이고 내면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체화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명상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치가 자신의 에고와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프레젠스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빨간 글씨 중간 결론을 내보자면 코칭과 명상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차이점을 가진 환상의 조합이자 짝꿍. 명상과 코칭의 만남은 시대의 필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상 코치 협회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면 명상 코칭은 명상을 코칭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고유한 독특성에 맞추어진 1대1의 방식으로 상호 존중의 동등한 관계와 협의에 기초하여 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코칭 시에 명상적 접근하는 것을 포함한다. 코치 자신이 명상을 통해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코칭을 하며 고객에게도 명상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미션은 명상 코칭을 통해 사람들이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여 자신다운 삶,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비전은 명상 코칭의 활성화, 명상 코칭의 육성과 인증, 사회 기여.